1946년 10월 우리의 경찰 지휘관이 검지를 들어 한 방향을 지목합니다. 그 총구가 가리킨 곳에는 평범한 대구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민이었고 노동자들이었죠. 굶주린 대구 시민들에게 쌀 대신 총을 들이댔던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 잊혀진 대구의 10월 항쟁,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제 해방된 지 1년 만에 일어난 대구 10월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돼 수천 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좌익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시각 때문에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으로 60주년을 맞는 10월 항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혹시 10월 항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10월 항쟁. 10월 항쟁? 대구 10월 네네네. 1일 사건. 잘 모르겠는데 예. 몰라요. 모르세요?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네. 학교에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안 알려주나요? 네. 민주항쟁 민주항쟁? 아니 그거 아닌가? 나는 몰라요 그런 거. 예, 10월 항쟁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 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시겠어요? 항쟁을 여러 개 알긴 하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10월 항쟁인지를. 이곳에서 처음 그 사상 전국 어디에서보다도 첫 그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미군장 관리가 표현했듯이 뭔가 하나 그 불씨를 터뜨리면은 금방 그것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화약고 같은 상태라고 하죠. 일단 일반 시민도 제가 보기에 1000명 이상,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1000명 이상인데 1000명에서 몇천 명 사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죠. 우리는 왜 남이 저지른 만행만 기억하는가? 땅과 쌀과 밥그릇을 빼앗고 아비와 아들과 딸을 빼앗고 우리는 왜 남이 저지른 만행만 기억하는가? 고개를 들고 보라. 먼 곳의 학살만 기억하고 남이 저지른 만행만 기억하는 우리가 만든 2014년을 어느 동네에 가면 누구가 배가 고파가지고 일주일 굶다가 죽었다. 마을 맞으면 이 동네도 그런 사람 있고 저 동네도 그런 사람 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다니까요. 지금도 그걸 하면 난 눈물이 납니다. 항상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 피눈물 나는 거는 말로 다 못하고 엄마가 이래 화병이지 가슴에 뭐 올라오고 하면은 막 내가 뒤에서 막 안고 이렇게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 잡혀가 총살시로 나간다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엄마가 이제 추적해가 따라갔었어. 가니까 그 총소리는 나고 그 밑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래가 제재를 받아가 거기서 그냥 돌아갔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하는 거는 이제 가창골 상원리라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대구가 시민운동의 성지라고 하면 좀 의아하게 들으실 분도 계실 텐데 국제보상운동 있고요. 또 3.8 만세운동 있고 또 가장 가깝게는 2.28 민주화운동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10월 항쟁은 비교적 좀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셨던 김상숙 교수님이 오늘 나와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10월 항쟁을 좀 키워드를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신다면요? 해방 후 대구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중봉기다. 그리고 식량 문제, 토지 문제, 친일파 문제, 일제강점기에 쌓인 한이 폭발한 전국에서 230만 명이 참여한 제2의 3.1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이라는 말도 참 와닿고 그리고 또 제2의 3.1운동이라는 말도 아마 10월 항쟁을 관통하는 중요한 또 키워드인가 봅니다. 자, 10월 항쟁 그날로 들어가 보죠. 바로 1946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천용길 기자,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1946년이면 해방된 지 약
1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1946년 10월 1일 대구 분위기는 사뭇 좀 달랐었는데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부청, 경북 도청 앞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외침말은 이랬습니다. 배고파 못 살겠다. 쌀을 달라. 그 해에 뭐 심각한 뭐 흉작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흉작이 아니라 풍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군이 들어오죠. 가을에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미군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새 세상이 열립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좀 더 달라지고 좋아지려나요? 네, 그 일본이 있던 시절에는 땅도 뺏기고 이 곡식도 빼앗기고 계속 수탈만 당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먹고 살기 어려웠었는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확 경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1945년 10월 5일에 미국 자유시장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시행했던 식량 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이 농가의 쌀 판매 가격을 가마당 32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드디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어서 우리 식구들 먹을 거 좀 남겨놓고 남는 거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32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좀 이렇게 돈도 벌고 말 그대로 참 자유로운 이런 새 세상이 올만도 한데 왜 이렇게 1946년 10월에 거리로 나설 수 없을 만큼 우린 배가 고팠던 겁니까? 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쌀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었는데요. 이 쌀 수요는 있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이 공급 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던 겁니다. 이 1946년을 우리 떠올리면서 지금과는 다른 시대적 환경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이죠.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 기술자들도 다 본국으로 철수했겠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안에서 돌리던 공장이나 여러 산업들도 한동안은 이 운영이 멈추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없어졌고. 네, 전문가들이 없는데 미군정이 들어와서 정부를 운영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또 돈은 찍어내게 됩니다. 이걸로 돈을 주고 하는데 산업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물가는 올라가고. 네. 게다가 해방 직후에 우리 식민지를 떠나갔던 우리 동포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와야죠. 네, 이 남한 전체 기안 동포에 대구 경북 지역에 유입된 동포들이 약 14%, 31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데 고령, 청도, 칠곡 등은 인구가 3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인구는 또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네.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자유시장이 도입되다 보니 누가 쌀을 많이 싼 값에 팔릴 수 있을 때 내놓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 쌀을 출하할 때가 되면 쌀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쌀을 내놓지 않고 내가 비쌀 때 팔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쌀값이 또 폭등하게 되고 오히려 일제강점기 말의 시세였던 150원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미군정에서 32원으로 가마당했던 게 150원이면 몇 배예요? 4배가 넘죠. 그렇습니다. 5배 지금 좀 안 되게 오른 건데 이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쌀을 어떻게 사요 이거? 쌀 구경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 뭐 한 10kg에 4만 원 하던 걸 한 20만 원 가까이 그러네요. 주고 사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미군도 당황해서 1946년 1월 1일부터는 쌀 한 말에 38원을 넘지 못하도록 이 가격제, 최고 가격제를 도입을 합니다. 1년도 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상한선을 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32원에서 8원까지만 팔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쌀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더 이상 안 38원에 내려요? 누가
쌀을 내놓겠냐. 하긴 150원까지 받아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구하지 못해서 쌀을 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그 자유 경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유시장 체제를 하면 뭐 그냥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당황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합니까? 공출을 하게 됩니다. 다시 공출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 너무 국민들 저항감이 컸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예. 일제강점기로 돌아가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군에서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융통성 없이 보리까지 이제 공수를 하는 거예요. 보리까지도 이제 봄 되면은 이제 쌀이 떨어지니까 주로 보리로 연명을 했는데 이 보리까지 가져가 버리니까 그럼 보릿고개가 완전, 예. 훨씬 더 고달프고 길어지는 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바닥까지 예. 끌고 아이고. 가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도 안 하던 거를 지금 그 정책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쌀도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판국인데. 그러니까 배고픔에 실망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을 과거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단 1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를 수는 있는데 1년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막 이렇게 정책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에다가 국민들 살기가 형편이 힘들면 정권 퇴진이죠. 진짜. 아니 정말 당연히 이 정도로 네, 오르면 불만이 진짜 생기죠. 이건 정권이 무능력을 예. 보여주고 근데 그 당시에 38원으로 이제 최고 가격제를 정했는데 한 달 뒤에는 134원으로 4배가 오르고 1년 뒤에는 거의 1,000원, 30배 정도에 육박해지는 거예요. 아유. 근데 지금으로 치면 한 10kg에 3만 원 정도 쌀이 1년 후에 90만 원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쌀 한 톤만 흘려도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혹독하게 보리까지 싹 끌어가고 그런데다가 또 시장에 있는 가격들은 천정부지 도대체 30배. 미군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미군이 들어와서 그냥 이제 준비 없이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친일파에 대한 감정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식량 공출을 할 때 친일 순사를 앞세워서 이제 보리까지 공출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어제 왔던 순사가 다시 와서 근데 또 그 보리까지 가져가니까 이거는 이제 해방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일제 강점기가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이제 식민지 트라우마를 지금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걸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해버리고 사 먹기라도 하면 좋으려면 가격도 비싸지만 이 당시에도 일자리도 부족해서요. 정말 시민들 살 길이 막막했겠네요. 그러다 보니 1946년 봄부터 자살자도 급증하고 범죄자도 급증하게 되는데 이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에서 미군정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출을 하고 배급은 하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사회가 너무 흉흉했겠어요. 불안정하고. 자살자가 늘어났다는 말이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얼마나 기다렸던 해방입니까? 어떻게 찾은 해방인데 그럼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굶주리고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이 국가를 제대로 세팅할 수 없는 집단이 들어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만 이 꼴이 나버리는 거죠. 이 와중에도 식량 공출은 계속 해가는 거예요. 예, 그 10월 항쟁이 보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애기업은 엄마들이 가장 답답하니까 이 여성 시위대가 이제 또 이 80명 정도가 시위를 한 적도 있고요. 왜 아니겠어요? 예, 당장에 또 자식을 먹여 그렇죠. 살려야 먹여야 되고 또 되니까. 젖먹이 예.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엄마가 조금이라도 그죠. 먹어야지 나오거든요. 예, 그 나중에 한 그 46년 8월 정도 되면은 수천 명이 쌀자루를 들고 이 이제 그 부청 앞에 도청 앞에 누워서 시위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바로 기아 시위대인데요. 10월 항쟁을 두고 시민들이 왜 그러면 대구 부천 가서 쌀을 달라 그랬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팔게 하다가 쌀을 공출해서 배급해줄게 해놓고
배급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쌀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앞에 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거리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위가 여기서 시작된 건가요? 네, 10월 1일에 여성과 어린이들 중심으로 여기 경북도청을 향해서 이 쌀 배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쌀을 달라, 배고파 못 살겠다. 요 두 가지 구호가 주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시 미군정이 배급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미 1946년 7월부터 이 배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국 각지에서 특히 대구에서도 항의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추수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 배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쌀값이 올라가면서 당시 정책을 책임지고 있던 미군정, 경북도청과 대구구청의 항의하러 시위대가 한 1000여 명 정도 몰려왔었던 거죠. (9월) 말부터 대구의 철도 노동자, 전매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 파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요구 역시 쌀을 달라, 그리고 임금 인상, 쌀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었는데 당시 10월 1일 이 시위를 벌이고 있던 노동자를 향해서 경찰이 발포하면서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성함이 혹시? 네, 김용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이 성난 대구 민심을 더 들끓게 만들게 된 거죠. 그 소문이 대구 도심을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서 친일 경찰에 대한 분노들을 기아시위대 학생들, 노동자들 모두 공감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소식을 의전 학생들, 그리고 대구 사범학교 학생들, 대구 농림학교 학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경찰의 발포에 노동자가 사망한 소식을 듣고 시신을 탈취하러 옵니다. 경찰의 발포에 시민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시신을 탈취해서 대구 경찰서까지 시신을 이고 시위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시신을 탈취해서 나오니까 이 모습을 본 시민들도 추가적으로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당시 대구 인구가 2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날 모였던 시위대의 규모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구 시민의 20분의 1이 당시 10월 2일 날 시위에 참여하게 됐던 거죠. 경찰의 발포에 항의하면서
당시 대구 경찰서 항의하러 이쪽까지 오게 된 거죠. 이 항의했던 시민들에게 미군정이 결국은 그날 저녁이 되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 네. 그러니까 미군을 동원하고 타지에 있는 경찰들까지 동원하게 되는 거죠. 이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미군과 그리고 또 타지에 있던 경찰들이 동원되면서 시위에 참여한 대구 시민들에 대한 강제적인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 진압 과정에서 첫날 발생했던 사망자 이외에 22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계엄령이 선포됐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대구 근교에 경부선 철도를 따라서 칠곡, 영천, 그리고 김천 지역까지도 확산되면서 대구 바깥의 경북 지역에서도 이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당시 그 시위 현장의 모습은 1940년대와 지금 너무나 달라졌겠지만 그 심정을 좀 짐작하면서 같이 좀 둘러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사실 그 87년 그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도 그 이한열의 죽음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되잖아요. 네. 그슬로 올라가면 김주열 그렇죠. 4.19 때 김주열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듯이 바로 이제 46년 10월 항쟁에서도 김용태의 죽음이 도화선이 된 거죠. 그다음에 미군 문서에 보면은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한 명씩 이렇게 시신을 사진을 찍었어요. 번호를 붙여서 24번까지가 있어요. 그 당시 시내 전역에 있던 빈민들, 그러니까 한맺힌 이 굶주린 시민들이 그 한마디로 그 폭발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폭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각 지서 습격을 하고 부잣집 습격을 하고 부잣집도 무조건 트는 게 아니라 친일파, 악질 그 지주 친일파, 그리고 악질 그 친일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막 끌고 가고 때리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고 쌀, 뭐 비단, 꿀 이런 걸 막 털어가지고 이제 이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 자기들끼리 적십자 완장 차고 이렇게 이제 달성공원 앞에서 줄 서가지고 이제 배급해주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 우익인사 뭐 군정관리 한 30명 이렇게 이제 죽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밤 되면은 이제 통행 금지를 시키고 이 시내 곳곳에 5명씩 다니면서 길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총을 쏴서 죽이고. 당시 보면 10월 2일 날 시위 규모가 확산되고 발포가 이어지니까 대구에 있던 병원들도 발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하지 않겠다. 이 발포를 중단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걸 뭐 다 무시하고 미군정은 일단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찰이 진압하는 것을 목격한 또 미국 기자의 시선이 또 있잖아요. 예, 이 발포에 의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니까 미국의 시카고 선지의 기자가 한국 경찰들은 그날 밤 살기가 등등했다. 사방에다 총을 갈게 됐다. 밤새 총성이 들리고 학교와 공장에서는 항의 집회가 계속되었다. 사태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이 교수님, 그게 지금 10월 2일에 몇 시간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인 거죠. 그렇죠. 예. 10월 1일 날 발포가 나고 사망이 있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2일 날 아침에 10시간 내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전화기도 없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대구 시민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80년대 광주의 5월도 좀 떠오르면서 40년대 그러니까 46년 10월에 대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경북으로까지 삽시간에 항쟁의 분위기는 더 거세졌죠.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2일 밤에 칠곡, 고령, 군위, 영천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대구에서 가까운 곳들부터. 2일 밤이니까 2일 낮에 보고 듣고 한가를 막 달려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3일에는 성주, 김천, 선산, 의성, 예천, 영일, 경주. 요거 좀 하루 좀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경북으로까지 그렇죠. 북부까지 가죠. 4일에는
경북에는 영주, 영덕 좀 더 멀죠. 대구보다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차근차근 정말 퍼지고 차근차근 있어요. 소문이 네. 퍼지고 이제 마음은 같은 마음이니까 예, 예. 그 당시 이 미군정에 대해서 또 겪고 있던 어려움이 같았기 때문에 경북에서도 대구와 가까운 데서 먼저 일어나고 점차 이제 중부 북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한 무리는 경남으로 한 무리는 충청도로 이렇게 가서 이제 서울 경기까지 돌아서 다시 이제 호남으로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당시 대구 경북의 인구가 317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항쟁에 참여한 인원이 연인은 7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다시 경북 지역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어찌 보면 대구 상황보다 더 좀 슬플 수 있는데요. 문제는 미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구에서는 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체감됐었는데 이 경북 지역에서는 봉기는 했는데 계엄령이 선포된지는 몰랐던 거예요. 뭐 뉴스 방송을 통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압이 훨씬 더 무방비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칠곡에서는 10월 4일 날 양목면 동안동 주민 11명이 이 토벌을 나온 충남 경찰 부대에 모두 사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포위되자 이 남성들이 벼 사이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경찰이 논을 포위하고 일어나 자수하며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다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수했잖아요. 약속을 왜 안 자수했는데. 지켜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무슨 그 삼국 시대에 있었던 일 같아요. 되게 오래전 얘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 기록에 남고 문제가 되는 한 1000년 전 일 같다라는 거죠. 여기가 학살터입니다. 학살터입니다. 예. 학살터인데 하루에 40명씩 태울 때에 20명 안 죽고 그 위에 가만히 깔아가 짐승처럼 20명을 또 태워가 40명씩 태워가 하루 10대씩 이 골짜기에 갖다 부었답니다. 10,000명이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추산을 하는데 여기서 많이 죽어가 이 가창댐 이 물이 경대교까지 일주일에 벌겋게 핏물이 흘렀답니다. 아버님께서 그 민간인 희생자로 1949년 8월 22일 날 그 청도 경찰서에 붙들리 가가지고 경찰서에 있다가 산에 그 곰티 재란데 있어요, 청도에. 거기 가서 희생당했습니다. 그 당시 잡혀가 총살 시위로 나간다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아버지 친구분이 되는 분이 우리 어머니한테 쪽지를 전달해주기가 쪽지를 보니까 지금 몇 시에 어디로 가고 있다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추적해가 따라갔었어. 가니까 그 총소리는 나고 그 밑에까지 산 밑에까지만 같이 조금 올라가야 되거든. 한 300m 내지 한 500m 그 밑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래가 제재를 받아가 거기서 그냥 돌아왔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하는 거는 이제 가창골 상원리라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뭐 제재를 받고 몸만 내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르됐다 하는 것만 알고 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좀 수개의 사람이 좀 많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 전매청에 있는 여자분들 뭐 16살 수도 있고 뭐 19살도 있고 그런 분도 같이 학살당했으니까 아마 그 자리만큼은 기억에 남을 만큼 비참했다 이게지. 학생이었으니까 김천 소년형무소에 그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행상이나 그걸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김천 쪽으로 오면은 엄마가 그때 그 학생들 김천 소년형무소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뭐 묻고 새벽에 그 소년형무소 수감자들 트럭에 싣고 대구 가창골에 새벽에 가가지고 사살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중앙공원에서 그 옛날에 이일재 스님이나 그 시민단체들이 제사 조그맣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데 저희 유가족 딸들은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절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앙공원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모이면 빨갱이 자식들이 제사 지낸다고 가전조롱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 10월 항쟁에 그 젊은 엄마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살았습니다. 그 놀이개였습니다. 그 칼을 대으면 목에 제 엄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고 이빨이 몇 개 빠져가 들어오니까 목에 총이나 칼을 대면은 옷을 벗어라. 말을 들어주라. 살아서 억울한 거는 애기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고. 엄마나 고모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파란 딸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엄마가 자식한테 할 때는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엄마가 내가 11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게 화병이라, 요즘은 뭐 화병에는 감야리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치료도 불가능하니까 뭐 거의 방치 상태가 되니까 아마 그걸 견디질 못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얼굴을 모르고 엄마는 11살 때.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쓸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객지 생활 좀 나이 철도 없는 11살, 12살이 뭘 알고 그 객지 생활을 했겠어요. 농사 짓고 소도 미고 뭐 하니까 밥만 먹여주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난 눈물이 납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누구가 배가 고파가지고 일주일 굶었다가 죽었다. 여기는 농민들 아닙니까? 뭐합니까? 그게 이제 낮에 빨갱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 아들들 데리고 가면서 빨갱이 자식하고 놀지 마라. 애비 없는 놈하고 놀지 마라 하면 그걸 데려가고